야권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재밌는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저희 스튜디오 바로 바깥에 청계광장 앞 광화문 네거리 지역을 카메라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약간 카메라가 돌아오니 좀 발걸음 뒤로 미루시네요. 네. 자, 연극이 끝나고 난 뒤 1988년 노래인데요. 바로 어느 정치인이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관련된 얘기 순위 확인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호등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에겐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 같고 어떤 정치인에겐 노란불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자, 먼저 연극이 끝난 뒤 노래의 주인공인 문재인 의원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의원하고 연극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문재인 의원이 연극에 출연을 했기 때문이죠. 아. 네. 지난 11일에 네. 울릉도 간첩 사건을 네. 주제로 한 네. 상처꽃 울릉도 1974라는 연극에 카메오로 출연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보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지금 맨 왼쪽에 네. 보이는 게 문재인 의원이고요. 네. 지금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 그리고 네. 오른쪽에 앉은 분은 카톨릭대 안병옥 교수. 다 진보 인사들이죠. 네. 네. 자, 연극의 이제 법관의 역할을 연극 중에서 맡았군요. 예, 대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아, 대사는 없었습니까? 연기력을 볼 기회는 없었겠네요. 네. 자, 직접 연극 무대에 섰고 울릉도 1974, 1974 연극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보면요,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맡으면서 그런 거 그렇지, 박원순 시장과 산행도 나서고 연극도 출연하고 부쩍 문재인 의원의 행동폭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은 대선 네. 패배, 또 총선 패배 이런 거로부터 네. 가장 그 패배 책임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인물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설 수 있는 명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네.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카메오로 연극에도 출연하고 네. 또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만나면서 뭐 격려도 하고 이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네, 오늘은 송영길 인천시장을 방문해서 뭐 격려하는 모습도 이 영상이 잡히고 네. 있는데 이제 뭐 박원순 서울시장, 뭐 송영길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역 후보들 활발하게 만나고 있네요. 예, 네. 지금 인천시에 방문한 장면인가요? 네. 예, 예. 네. 송영길 시장을 만나서 뭐 응원하러 왔다. 송영길 시장이 시정을 그동안 잘 운영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정책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왔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동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을 대변하는 김한길 대표, 그리고 젊은 층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친노 강경파, 뭐 친노 그룹을 진영되는 문재인 의원까지 이 삼각편대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 굳혀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친노들이 당의 전면으로 나서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친노는 그동안 선거 패배의 책임론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어쨌든 안철수, 김한길 체제로 치를 수밖에 없고 네. 만약에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다시 네. 친노들이 목소리를 내고 네. 그래서 당 주도권을 다시 쥐려고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의원 연극도 카메오로 출연하고 여러 가지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당내 공천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건 삼각편대 구성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관련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파란불의 문재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노란불로 저희가 묘사했는데 상황이 심각한가요? 심각 그 자체예요 지금. 네.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이거 계속 경선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당에서 나올 정도로 네.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 패닉 상태에 빠진 상황으로 평가된 김황식 캠프 어떤 정도인가요? 지금 저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 그 지지율이 더 벌어지고 있고 네. 당초에 출마를 결심했을 때는 청와대와 친박 핵심들이
네. 사실 김항식 총리를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출마해달라. 예, 예. 그런데 지지율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친박 조직이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나는데 네.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이 야 정몽준 찍지 말고 김항식 찍어라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친박이 잡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지세, 기대했던 조직이 전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것이 네. 제가 예전에 총리실을 출입을 하면서 네. 그 김항식 총리를 옆에서 지켜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정말 업무 능력 대단히 인정받는 네. 우리 공직자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안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는 사람이 주변에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일까? 왜냐하면 지지도나 인지도 면에서 워낙 떨어지는데 조금 네. 출발도 늦었고 네. 이제 뭐 중도 포기 가능성이 당 일각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네. 실제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도 포기 가능성을 캠프에서 뭐 거론되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겠죠. 그런 오해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다만 정몽준 캠프에서 그런 가능성을 좀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왜 걱정을 하죠? 중도 포기해주면 정몽준 의원이 그렇지 않죠. 쉽게 되잖아요. 경선 흥행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김항식 총리가 끝까지 뛰어줘야 서로 갑론을박도 하고 또 네. 네거티브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 받아야지만 어쨌든 본선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마치 이제 현재 상황, 정몽준 캠프에서는 김학식 전 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메이커가 쭉 되줬으면 한다. 그렇죠. 정몽준 그런 생각이네요. 캠프에서는 지금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등 가능성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김항식 캠프의 지금 고민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3등 가능성이라면 지금 이해훈 전 의원보다도 질 가능성, 이걸 걱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네. 김항식 전 총리가 이해훈 최고위원을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숫자를 계속 그렇게 그렇죠. 확인했는데요. 다만 이해훈 전 의원은 친박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서울의 조직을 총괄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조직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네. 서울시장 경선 새누리당 룰을 보면 네. 당심이 50%, 민심이 50%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면 민심 50%에서는 김항식 전 총리가 앞설 수 있지만 네. 이해훈 최고위원이 당심에서 앞설 수 있다. 네. 그 경우에는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 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김항식 전 총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게 당 일각에서 나오는 시각이고요. 그러면 김학식 전 총리 사실은 예상하기에는 정몽준 의원과 함께 이제 양강 구도를 꾸릴 것으로 다 예상을 했었는데 뭔가 좀 반전의 카드랄까 격차를 좁혀야 될 회심의 카드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카드가 있으면 고민이 없겠죠. 그 회심의 카드 중에 저는 약간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네. 이게 조금 건설적이고 네. 좀 이렇게 흥행이 정말 되는 어떤 그 카드면 좋겠는데 네. 요새 좀 본의 아니게 네거티브 방식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는 김항식 총리 본인은 아닌데 주변에 있는 뭐 참모들이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저기 참모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참모가 좀 강성 참모는 맞아요. 예. 아하. 예, 지금 이성원 전 의원이 지금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데 네.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고 네. 또 본인이 요구했던 네. 또 청와대와 친박 핵심들이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좀 당의 강한 톤으로 네. 뭐 여러 가지 불만을 또 토로하기도 했고 네. 또 정몽준 의원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공세 이런 네. 것들도 주도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좀 당의 어떤 선거전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가시도친 그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며칠 전부터죠. 이제 네거티브 경쟁, 뭐 병역 문제나 백지 신탁 문제나 당내 캠프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쨌건 빨간불은 아니지만 노란불까지는 들어와서 위기의식이 잔뜩 높아진 김항식 전 국무총리 캠프에 대한 얘기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